이번 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어서 합니다. 자, 자녀 교육은 우리가 제일 1번으로 부부간에 자녀를 어떻게 뒷바라지 할지 의견 일치가 되는데, 그 의견 일치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 뒷바라지 하는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립심을 길러주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립심을 기르려면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게 잘해야 된다. 자, 네 번째, 그 한 가지 분야가 뛰어났을 때 그 남은 여력을 세상을 위해서 자기도 한몫 단단히 하는데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써야 된다. 자, 오늘은 5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5번째.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인연으로 되어 있다. 그 인연을 스님은 늘 풀이할 때 본인의 노력이라고 그러지.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위의 도움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인이라 그러고 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본인이 훨씬 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부모가 도와준다. 자, 먼저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 자, 사람의 종류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사람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크게 4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 볼게요. 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면서 뭐든지 완벽하게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자료를 중시하고 사람보다 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 이런 분들은 특히 자기 감정을 잘 표현도 안 하지만 칭찬도 안 해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이런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나가는 이 장점만 보고 이분을 기획하는 파트나 혹은 자료 정리를 잘 하도록 하는 분야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단점이 뭐냐면 감정의 표현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칭찬도 잘 안 해요. 꼭 뭐가 잘못됐다 소리만 잘해요. 이 단점을 보면 이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일도 같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특히 체계적으로 문서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혹은 철저히 이렇게 기획하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데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의 장점을 사용하는 분이 현명한 분. 근데 이분이 도저히 뭐든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런 걸 보고는 이 사람하고는 같이 안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현명한 분이 아니다. 현명한 분은 그분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점을 본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뭐든지 주도해서 하는 주도형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가 목표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돌진합니다. 일단 행동하고 보자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분들은 단점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 이런 사람은 또 사람 알기는 우습게 왜? 일이 더 중요해. 자기 이런 목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장점이 회전 속도가 빨라요. 시간 관리나 상황 판단에서 그걸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거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은 뭐 행동 팔아서 무조건 행동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또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안 볼라 한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분의 장점 뭐 돌파력, 추진력, 도전정신 이런 장점 특히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 때 이분은 뭐 앞장서서 하신다면 이분만 따라가면 되거든. 그런 장점을 가진 분. 이럴 때 우리는 이분을 주로 앞장서서 해야 될 뭐 사장의 위치라든지 이렇게 뭐 의사 해가지고 뭐 돌파해야 될 때 이분은 하라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의 장점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현명한 경우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또 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 안정형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협력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잘해요. 그래서 안내하는 거, 맡은 일을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걸 잘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단점이 뭐냐면 이런 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왜? 그 사람에 대한 배려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이걸 딱 잘라서 안 해야 되는데도 그걸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러면 표현을 잘 못하고 또 특히 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상할까 봐 배려하다 보면 일을 다 망가뜨리기도 해요. 근데 이분을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배려하고 협력하는 장점을 보면 이런 분이 적합한 장소 그런 일에 이분을 시키면 됩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그분의 장점을 쓰는 이런 게 현명한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자, 네 번째 보면 사교형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한 이런 분들은 뭐 안내하라면 잘하겠죠. 이런 분들은 특히 사람 모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될 장소, 그럴 때 이분 앞장서서 하면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데 너무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충동적인, 순간적으로 기분이 탁 느끼면, 야, 하자! 이러면 그동안 계획서나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파트는 이분을 시키면 안 돼요. 이분은 분위기 띄워서 전부 다 신바람 나게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분한테 시키면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유행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이분이 장점인가 봐서 그 장점을 활용하는 분, 그분이 현명한 분이다. 그 다음, 자,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 지혜롭나?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반대말이 지혜로운 분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답이 항상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에 향해서 찾아 나서고, 지혜로운 사람은 답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이렇게 자기 안을 파고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만약에 화가 팍 났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뭐 이런 쪽으로 바깥으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돋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하고 화살을 자기 쪽으로 딱 들이대.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가라앉히면서 참회를 하나. 다시는 내가 바라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왜?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도 또 바라서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화살을 안으로 들이대. 또 지혜로운 분은 이 씨가 항상 열매라는 것을 알아서 무엇을 이룰 때 씨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씨하고 열매를 항상 함께 안 보고 걱정을 하면서도 결과는 뭐예요? 잘 되겠지 하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어리석. 씨가 곧 열매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항상 열매를 씨로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이 씨가 이 아픔이라는 것은 씨인데, 병이라는 것은 씨인데, 병을 낫게 해달라면 그 씨가 바로 열매가 돼. 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바로
얻고자 하는 게 건강이잖아요. 그 건강이란 열매를 얻고자 하면 건강하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차이가 딱 나죠. 어리석은 사람 늘 병을 낫게 해달라고요. 병이라는 씨를 뿌리면서 열매는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들 걱정은 하면서 아들이 열매는 잘 풀렸으면 이렇게 씨하고 열매가 안 맞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예의가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의가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예의가 바랍니다. 숨 한 번을 쉬는데 이게 공기 덕분이다. 공기 덕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물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분들은 항상 덕분인 줄 알아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또 존중하는 사람, 이런 분이 예의 바른 분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적든 후배든 자식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덕분이라고 예의를 갖출 때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부모라는 혹은 먼저 태어났다는 선배라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는 함부로 하면서 네가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선배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을 많이 봅니다. 후배는 선배 덕분이고 선배는 후배 덕분이에요. 부모는 자식 덕분이고 자식은 부모 덕분이에요. 상호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항상 서로 덕분인 줄 알아서 감사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게 예의 바른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성실한 사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도 성실한 사람을 잘못 알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줄 알았어요. 부지런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분이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지런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이 사람 아무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데다가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데다가 점을 찍어야 돼. 그게 성실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그 원칙이 자기 가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성실한 사람이다. 열심히 하되 인과 법을, 콩 심으면 콩 나온다는 인과 법을 원칙으로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성실하다 이래야지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성자가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을 한 대로 실천한다. 그래서 그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도 씨하고 열매가 같이 행동하는 인과법을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면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먼저 여러분의 자녀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가 되도록 먼저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녀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이런 좋은 자녀와 인연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 다행히 이런 자녀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한 힘으로. 그런데 이 인연과 연결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니까. 이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서. 근데 그 회사에 오래 못 다녀요. 그 회사 수준이 맞지 않은. 그게 먼저 여러분 자녀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가 되도록 늘 안내하시면서 그런 자녀와 인연이 되도록 도와줘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이렇게 사셔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자녀만 이렇게 해라 한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자라는 부모가 모델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년을 만나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 그 말을 친구를 잘 만나야 네 인생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도움이 훨씬 중요하므로 좋은 년을 항상 맞이하고 좋은 년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차근차근 습관이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인연도 만나서 우리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 자녀가 일단 성품은 아주 훌륭한 성품이 됐는데 그 역량도 뛰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역량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제가 부처님한테 물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받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3000년이나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여쭈었더니 부처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본인이 생각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혹시 늙고 병들고 죽는 이걸 뛰어넘어서 죽지 않는 것은 내가 가능할 수 없을까? 이런 것에 도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무한한 능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하지 못합니까? 물으니까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무한한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가 돼버린대요. 자기가 세운 이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고. 제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부처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저한테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이기 때문에.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고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목표만큼만 노력한다고 그래요. 이 말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표만큼 노력하잖아요.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이 목표를 크게 세우면 능력도 크게 나오겠네요. 할게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소원. 원을 세우는 만큼 능력이 나온다. 이걸 줄여서 원력이라고. 이 말 하나를 딱 저는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한테 부처님이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원을 세우면 대단한 능력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여기 제가 최초로 발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대원을 세우면 대단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것이어야 한다. 원이 크지 않으면 노력을 몇 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끄집어내어 쓰지 못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을 세워. 그래서 제가 대원을 뭐라고 세웠냐면 이 몸이 살아있는 채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 세상 다 함께 잘 살도록 해놓고 가야 되겠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행복해. 여기다 딱 원을 세운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딱 이루어 놓고 이 육신을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최초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 준 선물이 아니고 3000년 전에 금강경이라는 책에 써놨는 이야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절에 들어서 이거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금강경 3장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도록 마음먹으라고 딱 써놨어요. 저한테만 일러준 선물이 아니고 3000년 전부터 하신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00년 전부터 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강경 책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이걸 원으로 세워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7편씩 10년째 읽는 사람도 있고 15년째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금강경을 안내한다고 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르침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꿈이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꿈이라 합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것. 누구든지 꿈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살았으면, 부자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막연하게 바라다가 그냥 꿈을 꾸다가 끝난 분이 많습니다. 눈을 감고 꾸는 꿈은 눈을 뜨는 순간 꿈이 끝나지만 눈을 또록또록하게 뜨고 꾸는 꿈은 한판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은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정하면 이건 꿈이라고 안 하고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여러분 자녀가 꿈이 있다면 먼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뭐냐고. 그 목표를 모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마 나 과학자가 될래, 의사가 될래. 그러면 엄마가 연이어서 그래 몇 살에 의사가 될 건데 몇 살에 과학자가 될 건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목표가 생깁니다. 이 기간이 정하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이게 진도가 나갑니다. 어떻게를 다시 자기가 찾게 되면 이걸 방법이라 그래요. 막연하게 바랄 때는 이 방법까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들어가 볼까요? 저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54년 기간을 정했어요. 4월 5일까지는 내가 바라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렇게 이제 분명히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려 할 때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확실한 실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상과의 관계, 다른 종교와의 관계, 다른 민족과의 관계는, 이렇게 외부와의 관계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을 이기는. 여기에는 체력도 겸비가 되어야 되고 정신도 겸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5가지 분명한 목표와 확실한 실력, 그 다음에 습관 통제, 열린 마음, 해내는 힘,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딱 정리하고 그걸 이걸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꿈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꿈을 생기도록 할까요? 하는 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녀가 꿈을 크게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거꾸로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져서 이루어냈던 분, 이분들이 주로 위인전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위인전을 어려서부터 꼭 들려주시고 부지런히 읽도록 해줘야 돼요. 이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런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딱 이분을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이런 사람 읽고 이런 사람 읽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읽을 때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놓치지 않고 이분보다 더 훌륭하게 너가 될 수 있단다고 힘을 탁 실어주면서 너가 100살이 됐을 때 이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먼저 이런 것을 가정해서 90살에는 뭐를 해야 그런 사람보다 낫겠느냐? 80살쯤에는 네가 어디쯤 올라가야 그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느냐? 70살에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느냐? 60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꾸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나이에는 90쯤에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고 80에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고 70에 어디에 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세상을 이끌어갔던 1% 사람들은 공통점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꿈을 이루어가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뤘다고 먼저 딱 답을 내려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꾸로 계획표를 짰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강조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꿈을 점진적으로 이루는 방법을 택하면 여기 현재보다 조금 더 계획을 세우는 것 말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현재 자기 위치에서 보면 이걸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큰 꿈을 아예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살이면 이때면 지금 뭐 자녀 나름이잖아요. 뭐 80년 뒤에 이를, 70년 뒤에, 50년 뒤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최하 50년만 해도 야 50년 뒤에 누가 알기 뭐예요? 안 되란 보장이 누가 있냐? 해보면 되겠지 이는 뭐예요? 가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뭐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은 거꾸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내 머릿속에 1년에 12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뭐 50만 원씩 하면 아이고 6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년 뒤에 6천만 원 집 사게 털려먹었다. 요렇게 하면 꿈을 이루는 게 정말 깜깜해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그 배에서 가까운 거리를 쳐다보라고 멀미가 올라옵니다.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서 큰 꿈을 이루는 분들은 인생이란 배를 타서 이 가까운 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왜? 배가 출렁거려서 멀미 날까 봐. 저 지평선 넘어 저 내가 목표가 달성된 그 자리를 딱 보면 파도가 집치같이 몰아쳐도 자기는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저 멀리 이루어지는 꿈을 바라보면서 항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목표가 달성된 시점을 보고 거꾸로 10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참고가 되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냐? 자,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데 한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분야에 전혀 모르는 분, 또 현재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밑바닥의 사람도 제일 중요한 30년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면 50년이면 가능합니다. 전혀 도움이 없는 출발선에서 그 분야가 전공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잡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가 되려고 안 하고 우주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70년은 잡아야 되겠다. 제 계산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목표가 100% 달성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10중 8구에서 보통 80%는 보통 사람 노력하면 그 목표의 80%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은 그 목표의 90%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분은 처음부터 내가 우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최고는 안 될지는 몰라도 원래 본인이 바랬던 세계 최고는 꼭 달성이 됩니다. 왜? 최소한 90%나 그 정도는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에서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세계 최고는 안 될지 몰라도 한국의 최고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높이 잡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목표를 바람보다 좀 높이 잡아서 도전하라. 예를 들면 시험을 친다면 내가 만점을 먹겠다고 도전하라. 그러나 만점은 못 먹어도 합격은 무난히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안내해 줄 때 듣고 흘리는 분이 있고 그걸 실천하는 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좌우명이라든지 이런 비석에 세울 비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써서 자기 가슴에 묻어 놓는 것도 더욱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을 쓰느냐? 저는 제가 숨이 떨어져서 가고 나면 써야 될 비문을 지금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이 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전무, 앞으로도 없고 후무, 야무진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무하고 후무한 인물이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을 새기고 싶은 야심찬 욕심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사는 모습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원을 세우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치가 나아지는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크게 최상위층 레벨에 사는 분이 계시고 중상위층 레벨에 사는 분이 계신다. 그 다음에 중하위층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층 레벨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연구를 해놨습니다. 최상층에 사는 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학교도 세계 인류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도 세계에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최상위층의 레벨에 속했을 것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결과가 연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상위층에 올라갔던 분은 프로테지로 3%인데 이분의 공통점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네. 장기적인 목표. 여러분 자녀가 1등 신랑감인지 1등 신부감인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금방 우리 자녀는 최상위층 레벨에 장차 내가 수미떨에서 갔더라도 살고 있을 거란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상위층 사람들은 10%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10년 단기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있더라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판사, 변호사, 검사, 회계사, 중개사, 주로 사자가 많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이를 악물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그 자격을 취득해서 중상위층이란 말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문화생활도 즐긴다. 자, 중하위층은 60%나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항상 빠듯하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돌아보면 빚이 좀 있고 열심히 사는데 항상 그 상태를 잘 못 벗어나고 이런 분이 60%래. 공통점은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바라는 꿈만 있더라는 거죠. 막연하게 바라는 이 목표가 아니고 꿈을 갖고 계시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 이분들은 60%. 제가 이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레벨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질문 하나. 올해 얼마 벌고 싶은데요? 하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막연한 마음은 있는데 제가 올해 얼마 벌 건데 하면 없어요. 알겠죠?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여기에 대부분 해당하더라. 자, 27% 사람들은 이 막연하게 바라는 꿈조차 없더라.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팍 섞고 없으면 또 땡깡 부려서 또 돈 내놔라 그러고 뭐 안 되면 뭐 대통령 욕을 퍼붓고 뭐 또 부모 욕을 퍼붓고 뭐 부모 잘못 만졌다 그러고 뭐 자기가 공부 안 했고 공부를 안 시켜줬다고 원망하고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때 당장 돈을 대줘서 입에 풀칠하는 걸로서는 이분이 최하위층에서 중하위층, 중상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꿈을 가졌으면 분명한 목표, 기간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안 돼 있는 자녀에게 게임을 그만해라 혹은 뭐 중독 걸린 뭐 여러 가지를 하지 마라 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서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인연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이라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 그 다음에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꿈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라서 꿈을 키워주지 않고는 능력을 끄집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갖도록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이루었던 분들을 위인전들을 보고 꿈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조언을 해서 분명한 목표가 서도록 하고 분명한 목표가 섰을 때 어떻게 이룰 거냐를 방법을 확실한 실력, 자기 관련하는 습관 통제, 외부 관계에서 열린 마음 해내는 힘을 부수적으로 안내해서 그 꿈을 무사히 이루어서 이 세상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